주체적으로 움직이려는 실행력이 커질수록 삶의 능률 또한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에 발휘되어주는 교통수단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율주행차가 되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감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라고 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안전성을 중시하면서 지금 상용화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의 선도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도 위기 대응 고도화를 목표에 두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다가온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우리나라 자율주행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사무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과가 시작됩니다. 여유를 만끽할 겨를 없이 바쁘게 지내는 현대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식곤증이 몰려올 때쯤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집니다. 저희 그러면 음료수 하나 시키고 회의 마저 할까요? 네, 좋아요. 자율주행 기술과 커피 주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곳에선 스마트폰 주문 앱을 통해 커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AI 자율주행 기술과 로봇 플랫폼 서비스의 합작으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일상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자의 주문을 처리하도록 돕는 로봇 플랫폼은 배달 계획과 운영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따라 제조된 커피는 배달 로봇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배달 로봇은 주문한 고객이 기다리는 장소까지 알아서 커피를 배달해 줍니다. 주문자가 편리하게 음료를 받을 수 있도록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까지 하며 임무를 완수하는데요. 커피를 사러 갈 여유조차 없는 바쁜 시간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자율주행 로봇의 대중화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첨단의 영역인 자율주행차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친환경 자율주행 등 여러 기술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는데요. 별도의 특례 제도라든가 아니면 임시운행 허가 제도라는 것들을 두지 않으면 자율차가 다닐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자율차가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해주는 자율주행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노선, 특정 지역에서의 로봇 셔틀, 로봇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상용 차량, 즉 영업용 차량, 특정 노선을 계속해서 반복하거나 특정 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개인이 소유하는 차량이 아니라 개인이 이용하는 차량을 이제에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등 멀티 센서로 도로 상황을 인식하는데요. 차량 내부의 모니터를 통해 자율주행 운행 지도를 볼 수 있고 횡단보도나 과속 방지턱 등 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 차량은 제한된 구역에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데요. 이제 레벨 1은 이제 거의 지능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 2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보통 ADAS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레벨 3로 가면 이제 그건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레벨 4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영역 안에서 차량이 완전히 자율주행을
이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레벨 5가 이제 궁극의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임의의 지점을 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이곳은 2018년부터 서울, 판교, 대구 이외 전국 도시의 일반 도로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적거리 약 40만 킬로미터라는 최장의 자율주행 거리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자동차의 두뇌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의 두뇌는 결국 두뇌를 움직이게 하려면 팔, 다리가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의 두뇌로부터 시작을 해서 팔, 다리까지 다, 즉 자동차의 어떤 완성형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완성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가 발표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종합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하며 국내 본사를 둔 기업으로 유일하게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비전과 방향성에 확신을 준 덕분인데요. 최근 자체 개발한 양산형 완전 무인 모빌리티를 선보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되는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저속으로 운행하는 12인승 무인 셔틀 버스와 최대 300kg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차세대 무인 배달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역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올해 총 20억 원의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간의 어떤 융복합을 옆에서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 준다거나 그리고 뭐 또 다른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실증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의 도우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도봉산역에서 영등포역까지 이어지는 25.7km 구간을 달리는 새벽 노선 자율주행 버스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시범 운행 지구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7개의 광역시도가 있는데요. 17개 시도에 34개 지구가 지정이 됐고 당초에는 그 목표를 25년까지로 저희가 설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강하고 해서 작년 말에 이미 전국적인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에 대한 허가를 발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이동 데이터입니다. 이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분석하는 역량이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으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이동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역량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잘해온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플랫폼의 중요성이 자율주행 시대에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역할은 자율주행 차량의 호출에서도 이어집니다. 호출형 자율주행 셔틀 차량은 호출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택시를 호출하는 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앱을 실행해 출발지와 목적지만 설정하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출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관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력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인데요. 차량 성능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윈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트윈이 이제 좀 범용적인 용어긴 한데 트윈 자체가 이제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가상 세계로 똑같이 쌍둥이처럼 옮겨 놓는 걸 뭐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디지털 트윈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율주행이나 다른 로봇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테스트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으니까 가상 세계에서 최대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러한 효율성과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실제 도로 상황과 동일한 가상의 공간을 구축해서 교통 상황에 따른 모의 실험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차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원격으로 관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정밀 지도, 흔히 HD맵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정밀 지도 상에서 각각 차량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력은 자율주행차에 있어 안전성 확보라는 주요 기능을 학습합니다. 실제 도로를 달리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 세계와 같은 가상 세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는 개발 중인 차량을 가상으로 구현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태깅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핀을 꼽듯이 꼽기를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뼈대를 만든다는 표현도 쓰는데, 사실 저도 이제 본 프레임이라기도 하고 뼈대라고도 지칭했었지만,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결국은 그 위치 그 너머에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담는다는 개념으로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줍니다. 디지털 트윈 구현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정보 창구 역할도 하는데요. 갑작스런 차량 끼어들기나 보행자의 무단 횡단,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까지 다양한 환경을 정밀하게 모사한 디지털 트윈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에 따라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경쟁에도 다시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도심의 복잡한 교통 환경뿐 아니라 야간이나 악천후 등의 자연 현상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这个功能它也是和就是这个极端天气会纳入重点的考虑，就是极端天气像大雨、大雾、大雪，我们也会来去进行一个感应，就是如果发现就是比方说我这个雨雾天气特别的严重，然后我的功能也会进行一个限制，比如说你是还没有出发，就是已经是这种极端的大雨了。 미래 모빌리티 패권국으로 꼽히는 중국 역시 자율주행차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과거 물량 공세나 가성비를 뛰어넘어 진정한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만의 자율주행차를 선보이면서 세계 경쟁국 사이에선 위기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所有的软件和核心硬件呢都是自主研发，那像其中就包括了一些智能辅助驾驶、智能座舱以及核心车辆系统。那像我们的智能辅助驾驶 NGP 呢，也是在不断的一个升级。像我们在21年的时候是在全国的一些封闭的高速公路跟快速干线上有开放。 얼마 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공개했는데요. 스마트폰 업체가 선보인 첫 전기차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운전자 요청 시에 운전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3단계의 수준을 갖추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더해져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는데요. 자율주행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더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플랫폼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자율주행 차를 제작하면서 그러한 필요한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그를 통해서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도 수요와 공급을 잇는다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자율주행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도로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이동체는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주행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하는 것은 물론 차량 탑승 후에도 안전히 출발하고 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기존 이동 데이터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설계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서비스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핵심은 정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답은 데이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데이터가 정말 많이 모아지고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면 또 그런 기술들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에게 신뢰를 느끼는 만큼 운전 경험 축적을 비롯한 안전성 확보는 자율주행차의 필수입니다. 자율주행 개발 업체의 외연 확장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요. 4차 산업 시대는 결국 정보, 즉 데이터와의 전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진 만큼 국가 차원의 데이터 자산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기술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데이터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느냐로 자율주행의 기술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국내외를 넘나들며 이용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은 지금 기술 패권 그리고 이제 데이터 주권에 대한 전쟁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국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과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와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고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이러한 데이터와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해외 기술과 이제 해외 자본에 이제 잠식이 되게 되면 굉장히 국가 안보적으로 좀 위험에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한 나라 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그 국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으로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플랫폼 자주권 강화를 위해 데이터 유출을 막고 데이터 주권 사슬을 돕는 우리만의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어떤 기술이 그 하루가 그 멀다 하고 상당히 그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국내 해외 그 사업자 못지않게 국내 사업자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혁신 노력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가장 저희들이 그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업계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율주행은 현재, 다가온 미래로서 정부, 산업계, 학계,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원격으로도 이 차량을 항상 관제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비해서 안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외에서도 이미 그런 통계는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대중들과 같이 좀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기업의 힘으로만 이런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이제 기술 정책적인 지원 외에도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다양한 연구와 좀 자리들을 마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 이 두 가지가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최종 승자가 없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변화를 멈추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